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수회사에서 직접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화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시고 URL을 다음과 같이 치시게 되면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는 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으로 입력을 해서 로그인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채용퇴직 운전자 입력 아래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라는 메뉴가 있죠. 이 화면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전세버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아래에 운전자 10명을 별도로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2020년 2월 달에 내용들을 이제 개별 등록하신다 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제 10명이 운수 종사자가 조회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전자 성명 홍길동을 클릭하게 됐을 때에 별도의 이런 이제 팝업창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개별 등록이기 때문에 그 홍길동 운전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치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화면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샘플을 하루치만 입력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날 예를 들어서 0800 8시에 출근해서 종료일자는 2020 0204 1900 19시에 퇴근합니다. 자, 노선명은 땡땡 전자 통근 땡땡 사업을 위해서 본사까지 운행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운행 시간은 130분에 15분이셨고요. 두 번째 운행 시간은 200분에 30분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도 120분에 15분을 쉬었고요. 마지막 2차는 200분에 휴식 시간은 없이 이제 퇴근했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0회차까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셀 서식이 흘러된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은 양식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치를 등록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개별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됐습니다. 라고 뜨면서 홍길동의 4일치가 등록됐다고 동그라미가 표시되었습니다. 자, 개별 등록 화면에서는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 여기 있죠. 생년월일 옆에 체크 했을 때 전체가 체크되고 삭제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 테스트 전세버스에 2월 달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가 전체에 대해서 입력한 내용이 삭제가 되겠죠. 다만 마감 상태가 마감 대기일 경우에만 삭제가 됩니다. 해당 시도 공무원이 2월 10일 이후에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 완료가 됩니다. 마감 상태가 마감 완료인 상태에서는 우리 운수회사에서는 절대 삭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마감된 부분들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마감 대기로 왔을 때에 수정이라든지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식시간 일괄 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일괄 등록을 치시게 되면 기준연원을 2월로 선택하시고 자, 샘플 엑셀을 다운받습니다. 샘플 엑셀을 받으셔서 저장을 하시고 열기를 합니다. 자, 샘플이 나오겠죠? 우리 운수 종사자가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시간, 종료시간, 운행에 대한 입력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나오고 또한 엑셀 서식에는 40회차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수 종사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 최장 40회까지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40회까지 엑셀 서식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20회 미만인데 21회부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삭제하셨잖아요. 삭제하시고 난 다음에 셀 서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삭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을 쫙 하시다 보게 되면 여기에 잘못해서 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합계 시간을 내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20분 아니면 뭐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가 넣이게 되면 여기가 원래 21회 자리였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21회 이후에 셀 서식을 삭제하시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 우리 셀 서식 자체가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셀 서식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인식을 못해서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선번호, 시작일자, 시작시간, 종료일자, 종료시간, 운행 휴식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샘플 작성한 부분을 올려볼게요. 자,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등록 가능 목록, 등록 불가 목록에 뜹니다. 근데 만약에 엑셀 파일 서식을 읽어서 등록 가능 목록이라든지 불가 내역이 뜨지 않고 메시지가 뜹니다. 엑셀을 읽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전에 아까 시연했던 것처럼 엑셀 파일이 서식을 지우거나 아니면 셀 서식을 바꿨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이 깨졌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샘플 엑셀을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들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가능 목록에 리스트가 떴죠? 떴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들은 DB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등록 불가 목록에 있던 부분들은 에러인 거죠. 그죠?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등록하시겠습니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 가능 목록에 대한 부분들은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고 등록 불가 내용이 사라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번을 올려보시게 되면 동일한 파일을 같이 올렸는데 이미 등록 가능 목록에 떴던 내용들이 저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등록 불가에 대한 목록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죠. 등록된 내용들이다. 불가 내역을 한번 엑셀을 다운받아 보시겠습니다. 자, 등록된 내용이다 라고 떴는 부분들은 기존에 등록 가능 목록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저장이 되었다, DB에 저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넘버 행 29번째 줄이죠. 정전에 오리지널 시트에서 올렸던 시트에서 29번째 라인에서 이제 오류 종료 시간 있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4,160원이죠. 날짜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2월 1일인데 종료일자는 1월 1일이에요. 입력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행 보게 되면 시작일자는 2월 1일인데 종료일자는 3월 2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24시간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겠죠. 이것 또한 못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간이 42,360분인데 24시간 근무시간이 초과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일자가 이제 콤마라든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2020.02.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작 시간도 07 마이너스 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 시간을 산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시작 일자에 대한 오류의 리스트가 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한글동시는 실제로 아마 오프인 날인 것 같아요. 운행하지 않은 날인데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바로 올렸기 때문에 운행 리스트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이것도 근무시간 마이너스 시간이 됐죠.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6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불가 내역 재사용이라는 엑셀을 다운받아서 그죠?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다시 올리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수정했다라면 등록 가능 목록에 뜨겠죠.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의 DB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등록 이력이죠. 등록 이력은 이 날짜에 대해서 등록된 이력이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현재 날짜에 어떻게 등록했다 라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줘야 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휴식시간 등록 현황입니다. 현황을 가시게 되면 2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2월달에 조회하시게 되면 재직자 10명 중에 제출 10명 했다. 하루라도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10명이 뜨겠죠. 미제출은 0이다. 미준수 명수는 5명이다. 이렇게 5가 뜨게 되죠. 5를 클릭하게 되면 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날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길동 씨가 2월 2일자에 한 건이 이제 미준수다. 오길동 씨는 2월 2일자에 한 건이 미준수다. 아마 이 시간에 대한 준수가 잘못됐겠죠. 그 아래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각 회차 종류 15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고 운행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회차별로 잘못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각각 엑셀 파일들을 열어보시게 되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까지는 이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그 전산자료 수정 요청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 정보 수정 요청이거든요. 아까 우리 운수회사에서 종사자가 11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명만 나왔어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부분 원인이 퇴직 미처리입니다. 우리 운수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 처리가 됐을 때에 퇴직 미처리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에 종사한다라면 퇴직 미처리를 재직중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전산자료 수정 요청 동의서를 다운받으시고 내용들을 작성하십니다. 재직 상태를 바꾸어 달라. 퇴직 미처리에서 재직으로 바꾸어 달라. 그 다음에 우리 운수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직인을 찍으시고 그 두 가지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셔서 수정 요청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 담당자에게 담당자가 보는 화면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정상적으로 상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괄 등록에서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샘플을 받게 되면 부분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